플랫폼이 장시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수와 제작진과 시청자가 먼저 장시원이라는 사람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거대한 방송사와 콘텐츠 시장 전체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불꽃자구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불꽃자구 제작비가 300억 원이라는 말이 퍼졌지만 법원이 언급한 300억 원 이상은 불꽃자구 한 시즌의 제작비가 아닙니다. JTBC와 JTBC 중강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최강야구 제작과 방송과 홍보에 투입했다고 인정된 누적 금액입니다. 불꽃야구 자체의 총 제작비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장시원의 도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 민사부는 2025년 12월 19일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와 부정 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JTBC 측이 최강야구를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자사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홍보한 사실을 중요한 성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구조상 JTBC가 표준 제작비의 110%를 반경관료로 지급했고 스튜디오 C1은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와 가상 광고 수익의 약 50%를 배분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연료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돈을 댔는지, 누가 브랜드를 키웠는지, 누가 시청자를 모았는지를 둘러싼 콘텐츠 산업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면은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시원 PD와 JTBC의 협업이 끝난 뒤 김성근 감독을 비롯한 주요 선수들과 제작 인력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동했습니다. 방송국의 로고가 사라졌는데도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편성도 전국 방송망도 대기업 계열 방송사의 홍보 시스템도 사라졌지만 시청자는 유튜브로 따라왔습니다. 불꽃야구는 2025년 5월 5일 스튜디오 C1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방송사가 시청자를 불러 모으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시청자가 제작자를 찾아 이동하는 역방향 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불꽃야구 공개 직후 스튜디오 C1 채널 구독자는 약 42만 명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약 10만 9천 명 7월, 약 6만 5천 명 8월, 약 5만 8천 명 9월, 약 4만 명 10월, 약 2만 4천 명이 추가로 늘었고 2025년 10월 22일 기준 전체 구독자는 약 85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인기 지표가 아닙니다. 방송사가 사라져도 제작자와 출연진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으면 시청자 공동체가 통째로 이동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플랫폼의 힘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업계에 장시원이 던진 가장 강한 경고였습니다. 불꽃자구이의 첫 방송도 같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5월 4일 오후 8시에 공개된 첫 회는 동시 시청자 약 15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상파나 종합 편성 채널의 시청률과 유튜브 동시 접속자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과 제작 중단 가능성이 계속 보도된 상황에서도 15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같은 시간에 접속했다는 사실은 강력합니다. 그들은 특정 방송사의 편성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장시환과 김성근과 불꽃 파이터즈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플랫폼보다 사람을 선택했다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야구 예능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실제 경기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야구장 대관료 조명과 전력 다수의 중계 카메라, 초고속 카메라, 중계차, 음향 현장 진행, 심판과 기록권, 의료 인력 안전 관리 선수 이동 숙박, 장비 운송이 필요합니다. 촬영이 끝난 뒤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십 대 카메라의 영상을 정리하고 경기 흐름을 다시 구성하며 선수 한 명 한 명의 서사를 편집해야 합니다. 자막과 그래픽과 음악과 색 보정과 음향 작업까지 맞춰야 비로소 한 회가 완성됩니다. 실제 야구 경기의 긴장감과 예능의 감정선을 동시에 살리려면은 일반 토크 프로그램보다 촬영 시간도 길고 후반 작업량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꽃자구 제작비의 핵심은 정확한 총액이 아닙니다.
공식 총액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억 원이나 수백억 원을 단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대형 방송사의 선투자 없이 이런 고비용 콘텐츠를 어떤 구조로 유지하느냐입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만으로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관 경기 티켓 기업 협찬, 간접 광고, 브랜드 상품 영상 광고, 장기 시청자 수가 많아도 제작 원가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프로그램은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불꽃은 야구는 인기 프로그램인 동시에 매회 현금 흐름을 증명해야 하는 독립 제작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장시원의 이름이 대기업을 움직였다는 표현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특정 기업이 장시원이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거액을 투자했다는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고주와 플랫폼과 방송사가 그의 선택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수십만 명의 구독자가 움직이고 15만 명이 넘는 동시 시청자가 모이며 대형 야구장에서 직관 행사가 열리면 기업은 그곳에 형성된 소비자 집단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적인 신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구매력과 충성도와 반복 시청입니다. 장시원이라는 이름은 그 세 가지를 한 곳에 모으는 신뢰의 표지가 된 것입니다. 2026년 4월 19일 불꽃자구 2의 시즌 첫 직관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고 상대는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에서 4차례 우승한 연천 미라클이었습니다. 단순히 약한 상대를 불러 흥행만 노린 것이 아니라 강한 팀을 상대로 새 선수단의 경쟁력을 검증하는 구도를 선택했습니다. 불꽃자구이는 공개 모집과 서류 심사와 개별 테스트와 자체 청백전을 거쳐 선수단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은 프로그램의 생존 방식이 스타 몇 명의 추억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시도였습니다.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고 기존 팬에게 새로운 서사를 제공하며 시즌이 계속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법적 위험은 여전히 컸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스튜디오 C1은 2025년 12월 29일 공식 채널을 통해 불꽃야구 시즌 2 제작을 선언했습니다. 스튜디오 C1은 당시 결정이 기존 시즌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신청과 항고를 통해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JTBC는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추가 법 따라서 불꽃야구인은 단순한 후속 시즌이 아니었습니다. 제작이 계속될수록 수익 기회가 생기지만 동시에 법률 비용과 손해배상 위험도 커지는 고위험 선택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장시원이 지켜야 했던 것은 프로그램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촬영 현장의 수많은 인력과 선수들의 출연 기회와 팬들이 쌓아온 감정의 연속성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송사는 계약과 지식재산권과 투자 성과를 강조했고 제작사는 창작과 연출과 현장 조직력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전체 진실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 JTBC의 투자 성과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최종 확정 판결과는 다릅니다. 앞으로의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 범위와 권리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확인된 사실은 하나입니다. 장시원은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제작자가 아니라 스스로 관객을 데리고 이동할 수 있는 제작자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사람을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강한 제작자와 출연진이 시청자를 데리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유튜브는 장시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장시원의 팬덤과 서사가 모일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이 변화는 방송사에게 매우 불편한 현실입니다. 채널을 소유했다고 해서 시청자의 충성심까지 소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숫자는 같은 시기 최강야구 시즌4의 시청률 흐름입니다. 2025년 9월 22일 첫 방송은 전국 유료 가구 기준 1.5%로 시작했지만 9월 29일 2회는 1.3%, 10월 13일 3회는 1.0%, 10월 20일 4회는 0.8%로 내려갔습니다. 이 수치만으로 프로그램의 성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송 시청률과 유튜브 조회수는 집계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기존 이름과 방송 채널을 유지한 쪽이 자동으로 기존 팬을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보여줍니다.
브랜드의 법적 소유와 시청자의 감정적 소유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 장시원의 방식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매우 계산적이었습니다. 첫째, 기존 팬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월요일 저녁 공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둘째, 경기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선택과 선수의 실패와 재도전을 긴 서사로 묶었습니다. 셋째, 직관을 단순한 촬영 행사가 아니라 팬들이 프로그램의 생존에 직접 참여하는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팬은 영상을 보는 시청자이면서 티켓을 구매하는 관객이고 상품을 사는 소비자이며 온라인에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홍보자가 됐습니다. 이 다층 구조가 만들어지면 한 번의 광고 계약보다 훨씬 강한 지속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 중심의 브랜드에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모든 신뢰가 한 명의 제작자에게 집중되면 제작 일정과 편집 품질과 법적 판단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 전체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자본과 인력으로 실패를 분산할 수 있지만 독립 제작사는 한 시즌의 손실이 회사 전체의 존속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꽃자구이의 진짜 승부는 조회수 한 번이 아니라 제작비와 수익과 법률 위험을 동시에 통제하며 다음 시즌까지 이어가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불꽃야구 제작비의 진실은 300억 원이라는 자극적인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최강야구 3년간의 누적 투자 규모로 법원 결정에 등장한 것이며 불꽃자구의 독립 제작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핵심은 대기업의 자본과 방송망이 빠진 뒤에도 사람이 남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시장을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장시원이 대기업보다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브랜드가 충분한 신뢰와 시청자를 확보하면 대기업도 그 움직임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가장 큰 플랫폼을 가진 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먼저 투입한 쪽만도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수와 제작진과 시청자의 신뢰를 지키는 쪽이 장기적으로 더 강한 브랜드를 갖게 됩니다. 불꽃자구이가 성공할지 법적 분쟁을 넘어 장기간 존속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시원이 이미 증명한 것은 분명합니다. 플랫폼은 사람을 모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한 사람의 다음 선택을 따라 움직이는 순간 거대한 기업도 그 이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